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주제죠. 예. 그래서 시대정신님,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 시대정신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논평을 했죠. 그래서 막스 헤겔적 결핍이 조선후기 소중화론이라면 데리다적 부재란 박정희 근대화론이다. 헤겔과 막스는 중심성을 전제한다. 지금 특정 세력이 변방인 것은 몇 가지 요소의 결핍 때문이므로 그 결핍된 요소만 채우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이 경제 제재만 풀리면 미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걔들. 반쪽 애들 주장 핵심이 그거잖아. 미국이 경제 제재만 풀어주면 북한은 언제든지 세계 초강되고 미국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일제강점기만 없었으면 자력으로 근대화됐을 것이다. 이것이 반쪽 자주 근대화론이죠. 파시즘론이죠. 이론적으로 허구입니다. 태평양 전쟁만 없었으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줬을 것이다. 이거는 근대 신민지화론, 근대 신민지론. 이것도 파시오 자주 경제론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인드라는 비판적이죠. 어쨌든 명나라는 중심이 망했으니 조선이 중심이다 같은 소중화론. 어떤 중심 지향적이면 필연적으로 파시즘이 될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이 페민 파시즘이 되고 포스트 모던이 포스트 모던 파시즘이 된 건 역시 중심 지향 철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데리다가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포스트 모던을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둘 다 뭔가 헛방지를 서로 그렇게 서로 없는 데다가 서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리다의 이런 어떤 해체론을 결핍도 기존의 어떤 해결 철학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류다. 또 뭔가 결여됐다, 결핍됐다. 너는 부자, 이재용은 부자, 나는 뭐 노숙자. 재용이가 나보다 난 건 뭐냐? 돈만 많다.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이재용보다 낫다. 이런 어떤 단순한 사고방식. 이게 결여론, 결핍론.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보다 착하니까 내가 삼성의 주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런 게 간단하잖아. 애들 자유 패션 논리. 자,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데리다 해체론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동기는 부재된 것에 대한 갈망, 영성이죠. 우리 최정신님이 이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연설이 있잖아요. 내게 소원이 단 하나 있다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민족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거 아주 그냥 완전히 영성이 담긴 연설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연설. 인드라 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올려야겠네. 박정희 대통령의 영성 어디 우리 민족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당시에 한국은 아프리카 지금 막 다 무시하는 버마,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았어. 우리는 지금 한국인들은 막 여행 다니면서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보다 못 살았다니까.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만 해도 그걸 선진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5,000년 최고 인권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내가 강조하잖아.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영성이다. 영성이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영성이 없었으면 한국 선진국 못 됐어요. 아무리 국위본이 도와줘도 51%지 나머지 49%가 개판이면 아프간 봐. 미국이 도와줘도 아프간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본인들이 개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51% 국위본이 도와줘도 안 되는 거 안 되잖아. 문전비 봐. 안 되잖아. 국면 귀족이잖아. 문전비가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반쪽 일성도 국면 귀족이잖아. 안 되잖아.
본인 학위에 달려 있는 거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영성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거죠. 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뭐 아무나 그 당시 60년대 아무나 지도하고 아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예? 대통령 누가 그 자리에 올려놔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할 수 있었다? 절대 불가능 겁니다. 예, 안 돼요. 예. 이거 준건이가 이거 고쳐야 돼. 이 준건이 이거 못 고치면 너는 이 부분에만큼은 넌 자유파쇼야, 준건아. 이 주장을 수정해야지 자유좌파가 되는 거야. 예,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만 가능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자유좌파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많았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해야지 자유좌파지. 예? 그 누가 돼도 그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 아니라도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거기 갖다 놔도 할 수 있었다. 개소리라고, 개소리. 이런 주장하면 이건 자유파쇼야. 안 되는 거라고. 자격이 없어. 될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나 김영삼, 김대중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게 생각합니다. 파시스트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가 있어도 안 돼. 전두환 노태우도 안 되고 이명박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정주영 이건희 뭐야? 예? 그런 어떤 경제인은 되냐? 이 정주영이 대통령 돼도 안 되는 거야. 정주영은 경제인이고 그 당시에 경제에서 할 미션이 있었던 것이고, 예. 정주영도 대통령 안 되는 거야. 박정희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막 이렇게 예.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한 게 만만해 보이고, 그 누가 응?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다 됐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막상 어느 정도 선진국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서울시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 공고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50년 정도 되면 아파트 다시 재건축해야겠죠. 그래서 50년짜리 딱 좋네. 50년.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건 뭐 그렇고요. 50년 공공임대주택 딱 50년으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0년은 너무 길고요. 30년은 너무 짧고 50년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50년 딱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만들고요. 50년 뒤에 허물고 다시 짓는 거지 최신식으로 딱 좋네. 자, 그렇게 테네님이 뭐 반응 한마디 해주시고요. 아주 좋아요. 50년짜리로 재건축 연도 30년에서 50년. 어쨌든 그다음 캠프쇼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 테니 우크라이나 요즘 영성이 있는 듯 하더군요. 구본을 감동시킨 듯합니다. 70년대 대한민국을 보는 듯. 맞아요. 우리 테네님이 이런 것도 날카롭네. 지금 우크라이나 여성들, 우크라이나 여성들 좋잖아. 좋아하잖아요. 원래 좋아했잖아. 특히 그 가슴 시위 같은 거 감동적입니다. 또 이렇게 테네님의 말씀을 또 누나가 국회에서 비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여군, 그다음에 젤렌스키, 뭐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젤렌스키 옆에 구입원 어떤 특급 정보 부대가 파견 나간 걸로 보이고 있고, 어쨌든 여러모로 인드라에서 영화 찍는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푸틴의 침략에 맞서서 영화 찍고 있어요. 이게 뭐 하나의 그냥 감동적인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 영화가 쏟아질 것 같고, 이것이 하나의 저는 현재까지 2022년 인류사 격변, 세계사 격변, 뭔가 그런 걸 인드라가 뭔가 계시 같은 걸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만 침공이 없다면은 이게 2022년에 우크라이나가 그게 될 거고, 뭔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사가 바뀐다. 세계사가 바뀌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들, 뭐 유엔 안보리 체제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하여튼 간에 굉장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상당 부분 바뀔 거라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세계사 판도가 달라진다. 이제 새로운 세계사를 여러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좌우파, 그동안의 뭐 이렇게 구구극자 이런 어떤 9번 떡밥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림들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시기에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아파트 최초 사용 승인일은 2000년이더군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추가 입주자 모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50년이야? 그럼 2000년에 진 거면은 약간 그러네. 알겠습니다. 테네님, 전 몰라도 이 새로 지은 건 줄 알았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꼼꼼한 게 또 우리 테네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캠피셔. 여기서 이들아 테네님 좋아하자. 우리 투더리 스머프. 딱 꼼꼼하게 지적하잖아. 자, 그래서 캠피셔 얘기를 또 이제 하겠습니다. 캠피셔는 이제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 V자로 폭락했다. V자 지난번에 사이즈 페럼 초기에 V자 반등했죠. 그거는 조정장. 그렇지 않고 길게 긴 시간 하락하는 건 하락장. 아주 캠피셔가 정확하고 훌륭하게 설명을 했네요. 단테 400만불 넘자님 어서오세요. 그럼 지금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 여태까지 인들아 주장은 뭡니까? 조정장 아니다, 하락장이다. 바닥이더라도 이거는 그 인들아 강조했듯이 그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 그래가지고 L자 쭉 한 1년 정도는 이게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연준은 지금 충격을 어느 정도의 경착륙을 원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겉으로 그렇게 경착륙을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최단기 빠르게 금리를 급등시켜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줘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관계가 한 1년 정도 가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양적 완화. 인들아 강조했죠. 서서히 금리를 올리면요, 적응하잖아. 그걸 바라고 있잖아, 연준이. 서서히 올려야 되는, 올린다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연준이 서서히 금리를 올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연준의 생각은 빠르게 올렸다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다시 내려야 되는 커다란 메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인들아 얘기했던 양자 산업 시대로 가기 위한 바이든의 투자 부양책, 그 다음에 인플레를 일으켜야 되는 것은 아시죠? 인들아 설명드렸죠. 노동자 임금, 무인 공장, 다시 그걸로 인한 AI와 로봇 산업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올해 적어도 인드라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까지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 6월달까지는 금리 인상 때문에 장이 어렵더라도 하반기에 바이든 형이 중간 선거 의식해서 뭔가를 해서 좀 이렇게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금리 인상도 멈추고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포기하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출 수가 있어. 올려도 조금만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올리려는 거예요, 연준에서. 근데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멈춘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바이든 형은 이번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약간의 패배해주는 게 인들아 강조했듯이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형이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패배해줘야지 이 민주당 내에 있는 극단 세력, 좌파쇼 세력을 견제할 수 있어요. 지금 좌파쇼 세력이 또 무슨 평화협정 그 발의했잖아. 좌파쇼 애들 로비 받아가지고. 그런 좌파쇼들을 견제하려면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패배해줘야 된다 이거죠. 좌파쇼 애들의 어떤 얘기를 좀 이렇게 입닥치게 하려면. 그래서 90년대
클린턴이 얘기했듯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면서 재선에 성공하고 바이든 형은 12년 집권을 위해서 물러나고 연루하시니까 차기 미국 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해서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 미국 공화당은 그 트럼프 세력들, 우파시오 세력들을 좀 정의를 쫙 해가지고 네이건 같은 훌륭한 자유우파 대통령을 준비해서 또 8년 집권, 12년 집권으로 가는 거죠. 네이건 시대 12년 집권한 거 아닙니까? 네이건 8년,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4년, 이렇게 12년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시대를 준비하려면 지금 미국 공화당은 철저한 자기 반성 해야 된다고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와 결별하세요. 우파시오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민주당은 좌파시오, 포퓰리즘 세력과 결별해야 됩니다. 근데 결별이 어렵지,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고단수의 수를 쓸 수밖에 없다. 하여튼간 좌우파시오, 포퓰리즘 세력과 투쟁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바이윤, 바이윤. 그래서 또 이제 400만 불 넘자는 이유는 윤바이 이러는데 윤바이보단 바이윤이 낫지 않습니까? 바이윤. 바이윤 어감이 좋잖아. 그래서 바이윤. 윤을 사자. 바이윤. 우리 윤을 샀잖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번에 대선 3구 대선에서 성렬형을 샀잖아. 바이윤. 바이윤을 샀으니까 우리가 잘 써야지. 우리 성렬형을 잘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바이윤. 대한민국 시민 5년 동안 바이윤 정신으로 한번 잘해보자고요. 바이윤. 400만 불 원짜리 희망 고문이군요. 은행에 대출 연장하러 갔더니 1%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더군요. 기적 인상입니다. 그렇죠. 대출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드라가 지금 3월 말에 대출 연장했는데 1% 올라갔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더 올라가죠. 하반기 인드라 생각에는 하반기가 정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빨리 차라리 올리려면 빨리 올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정 기간 올랐다가 인드라가 강조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그쵸? 2024년 있죠. 그때 이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뭐 이런 식으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 생각에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고통스럽지만 한 2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이든 2년만 대출이자 원금 잘 갚으시면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바이윤 10점 만점의 시점.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좌파시오들이 성렬형 인터뷰에 지금 열받는 게 눈이 훤해 보입니다. 회화 안 생긴 데크트 딱 정수기나 문전비 꼴 안 봐서 좋죠. 여러분 대통령은 역시 잘생긴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다. 성렬형이 좋으니까 잘생기게 보이나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소리방송 바이윤 대북 억지로 미얀공조 강화. 요즘 신났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 VOA, 자유아시아 방송 RFA, 그 다음에 무슨 뉴욕타임즈, 웨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하여튼간에 이런 외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굉장히 지금 한미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나라가 질투심을 일으킬 정도로 좋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질투심을 일으켜가지고 좀 맹꽁이 씨파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명이가 됐다면 맹꽁이 씨파르가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막말했을 거라고요. 지금 맹꽁이 씨파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언행의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성렬형을 여러 번 만나고 벨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렬형 효과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용주의예요. 달리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예? 한국의 장점이 뭡니까? 한미 동맹이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예, 대중 관계를 잘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식이었죠. 예, 한미 동맹의 튼튼한 예,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예?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조그만 나라다. 문전비식으로 만만하게 보이니까 막 휘둘르는 거지. 근데 한국의 장점이 한미 동맹이야. 어? 중의식으로 얘기하면 일진이 일진이 힘없는 애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걔 형이 예?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 예? 근데 걔 중이애가 애가 덜 떨어져가지고 우리 형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왼수야 이러면서 형이지만 형이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야. 이게 문전비지. 형이지만 형이 아니야. 형이하고 사이 안 좋아. 우리 형제 우리는 형이 남남이야. 나 쟤 몰라. 이렇게 헛소리하면 좋다구나 해가 일진이 걔 괴롭히지 맘대로. 안 그래요? 이게 문전비다. 아이 국가대표 형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거의 예? 국가대표 형한테 의존하는 것도 무조건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예? 잘 예우하면서 자기 실력도 키워야 되겠죠. 예?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 형이 예?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인데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면 되냐 이거죠. 그게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형 왜 그랬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북한은 주적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고 네. 어떤 간에 뭐 또 자유우파에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워싱턴 포스트 그 인터뷰 전부를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인드라가 성렬형의 그 외교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소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제명이 쪽 대선은 위성락, 이쪽은 김성한, 김성한과 위성락을 이거 다 인드라 볼 때 국유본이 딱 미션을 준. 그래서 위성락도 인드라는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김성한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렬형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폭이 넓게 성렬형이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대선 전에 자신이 얘기했던 부분 기조 속에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한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도 없고 그 주정 얘기도 돌출 발언이 아니고 쭉 기조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얘기 안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박진 우리 외교부 장관 인드라가 강조했죠.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는 국유본이 직접 임명한다. 성렬형이 임명하는 게 아니다. 외교부 장관에 박진을 임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박진을 지지했잖아요. 국유본이 직접 임명했다. 아마 바이든 형의 추천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든 형하고 농담 따 쌈치게 하는 게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문전비 최초의 외교부 장관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박진은 외교통 그렇게 문전비 첫 걔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잖아요. 문전비 첫 1년 동안은 임성남이라는 외교부 차관이 사실상 주도했어요. 상극위원회 그 회의에 나간 것도 장관이 가야 되는데 차관이 갔고 임성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뜬간에 그렇게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와서 막 애들 앞에서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가 전국구에 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다시 동네 지 부하들 앞에서는 내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애들이 내가 딱 전국구에 가서 딱 모임에 갔는데 애들한테 나한테 다 고개를 수그리더라. 동네 양아치 역시 우리 형은 외교왕이야 외교왕.
자, 그리고 미국에서